세 번째 강의는 사업자의 주요 세금 신고입니다. 1강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셔가지고 홈택스의 기본적인 것들을 등록하셨다면 사업자가 1년 동안 신고해야 되는 세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천세입니다. 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 사업주가 내는 세금인데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득의 세금을 미리 회사가 원천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그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옆에 이건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라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신고서인데요. 보시면 4대 보험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요. 이 간이세액으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이 3.3을 원천 징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구분돼서 신고서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급여 지급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기한 내 미신고 시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는 없고 미납부 시 납부 지연 가산세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했다면 가산세는 없고요.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급명세서 및 간임 지급명세서인데요. 원천세를 신고해서 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1년간 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소득별로 집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걸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가 1년간의 원천징수 내역을 그 다음에 신고하는 거라면은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반기마다, 그 기준의 반기마다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사업이나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매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인데요. 이게 발행자 보고용일 때는 지급 명세서가 되고요. 소득자한테 지급하는 용도일 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됩니다. 이런 서식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 시기는 근로퇴직 사업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인 경우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 내역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고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거의 매월 제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반기마다 제출하기 때문에 7월 말, 다음 연도 1월 말에 제출하게 돼 있고 이 사업소득,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매월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는데요. 이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발생한 인건비 전액이 2억이라고 하면은 2억의 1%면 200만 원 정도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게 제출만 하면서 되는 서류인데 제출하지 않은 거에 치고는 이 가산세가 엄청 크기 때문에 뭐 기한 내 맞춰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그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고 납부 기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직전 가세기간 매출이 1억 5천에 미달하는 이 소규모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처럼 반기마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마다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1년의 거래 내역을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걸로 한 번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이가세자 중에서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반기마다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이 개인에게 기속되는 종합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세금인데요. 이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다 합산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5월 22일에 직장을 퇴사해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요. 그리고 7월 8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발생했고요. 10월 1일에는 주택 양도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24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이제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2월달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다 종결이 되지만 이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는 소득이고 종합소득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이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만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유형은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가 있는데 이 추계신고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고요. 기장신고에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장부 작성 의무와 추계신고 유형에 맞춰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법인세인데요. 이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와 달리 12월 결산 법인, 3월 결산 법인, 6월 결산, 9월 결산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는 12월 결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은 3월 30일까지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주요 세금을 정리한 표인데요. 이 차이는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 나머지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동일하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 24년 연간 세무 일정을 참고하셔가지고 신고 납부 기한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그 절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고 일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